이거 제가 주중에 글을 하나 돌다가 본 게 있는데, 이거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거 왜냐면 우리 방에 지금 20, 30대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끌어갈 남자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누님들이 이미 다 집이 있으실 거고.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사례냐면 부동산에 정상거래 했는데 몇 년 뒤에 집을 뺏겼거든요. 내가 집을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뺏겼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당하거든요. 어디서 빵꾸가 났냐면,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 등기소와 등기부 등본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등기부 등본의 신뢰성이 훼손된 게 아니고, 이게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는데 등기부 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했는데 어느 날 소송장이 올라왔다. 왜 왔냐? 우리가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서류를 조작해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고, 대출을 받은 거를 말소된 것처럼,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은행 대출이 말소된 걸로 나온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말소됐네 하고 사거든. 근데 실제로는 은행 대출이 말소가 안 되고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전 주인이 서류를 조작 위조를 해서 등기소에 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쳐준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게 왜 이 대한민국의 뭐 법이 무너지고 뭐 등기부 등본의 신뢰성이 훼손된 게 아니냐면, 저거는 법적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공부하셨거나 민법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등기부 떼보면 뭐 그게 다 적혀 있는 대로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뭐 보호를 받을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법은 무지한 자를 보호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거 몰랐다,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이 이거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못 도와줘요. 그냥 사기 당하고 끝이야. 그래서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게, 녹슨페이스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녹슨페이스 형님 공인중개사 아시잖아요. 맞아요. 공시해주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공시력은 누구나 이 부동산을 열람해서 이 사람이 주인이겠거니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신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산하감자 형님 살고 계시는 집에 막 그 가짜로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등기소에 내면, 등기소에서는 산하감자 형님 살고 계신 집에 제 이름으로 등기 쳐줘요. 왜냐? 등기소는 이 서류가 진짜다 가짜다 그거를 판단해갖고 막 추적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등기 쳐주는 것이에요. 그냥 서류 조건만 맞으면. 이거 확인 안 하지, 사람들. 부동산 거래할 때. 그래서 이거 공신력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시력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공시해 놓는 거죠. 방을 붙여 놓는 거죠. 그렇지만은 공시력은 추정의 효력만 있고, 그러니까 반증이라는 건 그거예요. 아까 신한은행에서는 이 빌라 주인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 실제로는. 근데 빌라 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이거 나는 빚 갚았다고 말소 등기를 쳤어. 그렇지만 은행에서 이거 아닌데 하고 반증 뒤집어 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하고 안 맞다. 등기소는 형식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시력은 추정의 효력만 있다. 이 사람 거라고 확답을 주진 못한다. 이제 공신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신력이죠.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이 진짜 이 사람 거다라고 공신력.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공신력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소유권, 갑구의 소유권 정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맞는지 여러 채널로 크로스 체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내미는 신분증, 상대방이 내미는 뭐 서류만 보고서 거래를 하면 되게 위험한데, 공인중개사 껴도 이건 안 돼, 못 막아요. 그래서 좀 크로스 체크해서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근저당,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근저당 잡히죠. 근데 아까처럼 서류 조작을 해서 근저당이 말소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조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공신력을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빚이 말소된 걸로 쫙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은행에 다 연락을 해야 돼요, 은행에.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김나버님 말씀이 맞죠. 공인중개사 끼고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내가 일일이 확인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공공기관인데 공신력이 없다니. 그래서 이거 등기부 공신력 관련해서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라이브를 봤기 때문에 이걸로 털릴 일은 없겠네요. 오늘 라이브는 10억짜리.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 공신력 문제, 이 공신력 공백이 있어서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민법상 제3자 보호 규정들이 많이 촘촘하게 존재하긴 하거든요. 촘촘하게 존재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구멍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구멍이 뚫리거든.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는데, 해외에서는 권원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일상적이더라고요.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 지금 20, 30대 친구들,
앞으로 부동산 거래 할 거잖아요. 아까 등기부 얘기 나온 김에 생각난 게 몇 가지가 더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많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있고 지적 공부가 있죠. 지적 공부라고 하면 토지대장 같은 거, 이렇게 부동산 그 현황, 물리적인 현황 이렇게 따로 있는 문서들 있죠. 토지대장 같은 거가 두 개가 소유권이 달라. 소유권자가 달라. 이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권자 뭐 티파니진 돼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뭐 김계리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녹슨페이스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이랑 지적공부의 소유권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티파니진 누님 거 맞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물리적인 내용 있죠.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 보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돼 있는데 표제부에 물건에 대한 게 적혀 있잖아요. 뭐 이게 건물이 콘크리트 존지 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혀 있는 정보랑 토지 대장에 있는 뭐 그런 건축물 대장 이런 대장에 적혀 있는 거랑 물리적인 게 다를 때는 지적 공부에 적힌 게 우선합니다. 이거 상식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부동산 거래하시면서 이런 거 문제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막 이거 뭐지 왜 다르지 막 이러지 마시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처음에 이게 혼란 올 수도 있거든, 모르면. 요것도 좀 이제 웃긴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땅 투자를 하는데 땅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해남에 저기 해남에 저 멀리 땅을 좀 사놨어. 근데 난 서울 사니까 해남 자주 못 가잖아요. 주식이야 사놓고 뭐 대충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땅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땅을 내가 사서 갖고 있는 멀쩡한 땅을 뺏길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물권법인데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점유로 인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게리가 어디 땅을 사놨어. 내가 거기다가 막 뭘 만들어서 내가 그 땅을 계속 써. 계속 쓰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그게 내 건 줄 알고, 나도 당연히 그걸 내 땅처럼 행세를 하고, 그동안 게리가 나한테 소송도 안 걸고 뭐 내용 증명도 안 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 나는 그 땅을 내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내가 가지려고. 그래서 20년이 지나. 그러면 게리는 그 땅을 나한테 뺏기게 돼. 물론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 20년 동안 나는 그렇게 잘 지냈고 내가 그 땅을 등기 치면은 게리는 그 땅을 나한테 뺏기게 되지.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땅도 투자하다 보면 땅 투자하는 형들도 막 중구난방으로 막 전국에 땅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면은 그 관리 어떻게 해? 부동산은 20년이고 동산은 10년이야. 예를 들어서 게리가 갖고 있는 오토바이를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이거 오토바이 내 거다 생각하고 막 타고 돌아다녀. 다른 사람들도 그게 다 내 건 줄 알아. 게리가 그동안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지도 않았고, 형 제 거 그 오토바이 손대지 마세요라고 뭐 법적으로 뭘 하지도 않았어. 그럼 그거 10년 뒤에 내 거대. 그래서 내 물건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평온 공연하게라는 게 내용 증명 보내면 돼. 내용 증명 보내서 네 그 땅 쓰지 마라, 철거해라라고 하면 평온 공연이 깨져요. 이게 거지 같은 법이 아니고요. 건조투자가님,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를 더 생동감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전국에 막 사놨어. 그 사람이 관리를 안 해. 그럼 국토가 개판되잖아요. 건조는 나리죠, 나리. 우리 건조나리.